자, 책은 132페이지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책에서 132페이지 부동산 시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기는 144페이지 가보세요. 144페이지 보니까 여과 과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꼭 공부하시고 나머지는요. 앞에 부동산 시장 특성이란지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은 보통 시험 나오면 이게 매년 나오지 않고 한 3년, 4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참이 고민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요. 그러니까 안 하자니 좀 그렇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3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맨 먼저 보니까 뭐냐 이거요. 시장에 대한 종류를 먼저 판단한 시장 종류. 자, 일단 시장에 대한 종류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건 완전은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서 이게 성립 요건이 분명히 4개. 자, 성립 요건이 4개 있습니다. 자, 이 4개 있는데 제일 먼저 할 건 뭐냐?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일단 우리 책 보니까 첫 번째 완전 경쟁 시장 성립 요건 맨 먼저 뭐 있습니까? 그죠?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요예요. 하나 물어보자고요. 한 명의 수요자와 여러 명의 공급자가 있어요. 가격에 대한 조작은 누가 합니까? 수요자죠. 거꾸로 한 명의 공급자와 여러 명의 수요자가 있으면 틀림없이 공급자분이 가격 조작할 겁니다. 이런 건 절대 완전 경쟁성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 명의 수요자, 여러 명의 공급자 있으면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 못합니다. 단지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보았던 이 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걸 보통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동질성이 있을 것. 즉, 똑같은 분필은 똑같은 가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상품에 대한 동질성이 있는데 이 말 같은 말이 뭐냐?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곧 그게 일물일가야. 한 개의 물건, 한 개의 가격이 아닙니다. 동일한 물건은 동일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시장에서 마음대로 진입도 퇴거도 자유로울 것. 즉 진퇴가 자유로울 때가 뭐냐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정보인데 이 정보를 모두 다 알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유할 때. 완전하게 공유할 때가 뭐냐?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건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가 완전 경쟁 시장이고 4개 중에 단 1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이건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 내용에서는요. 뭐를 할 목적인가 하면 요거 할 목적이에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이 중에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자, 문제는 이게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 것인가 이유를 반드시 기억하실까? 원래는 사실 이건 이제 수업한다면 뭐 있으면 한 5월달에 해야 되는데 미리 땡겨서 할게요. 자, 그 이유를 한 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는데 이건 반드시 부동산 특성과 서로 연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 항상 부동산 특성과 서로 연관해서 시험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한정된 수요자와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존재한답니다. 이 말은 수요자이든 공급자이든 어느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통제할 수 있어.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묻거든. 얘는 뭐 있습니까? 왜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 있습니까? 왜? 부동산 무슨 특성 때문에? 응? 어떤 특성 때문에?
요거야. 고가성이란 특징 때문에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분필처럼 집도 한 개 10원 한다면요. 누구나 마음대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근데 집값을 보니까 5억 한다, 5억. 5억 이하 되는 분은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어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이 정도 집을 갖고 있어서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한정돼 있는 수요자, 한정돼 있는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예, 가격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예, 동질적인 물건이 있습니까? 없죠. 요건 이유 알지? 오케이. 개별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마음대로 진입도 퇴거 가능할 것이 문제예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퇴가 곤란하더라 하는 거예요. 한데 이유가 뭐냐 묻거든. 얘는 반드시 이 고가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5억이 안 되는 분은 시장 진입 못하지. 그죠? 또 집을 갖고 있는 분이 5억짜리 집인데 뭐 있습니까? 이 집이 금방 팔립니까? 안 팔린단 말이야. 워낙 비싸니까. 이런 것 때문에 퇴거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보가 완전하냐? 그건 아니죠. 즉 우리 학원 건물 현재 월세 얼마나 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결과는 뭐 있습니까? 예, 정보가 뭐 있습니까? 완전치 못하대. 그러면 이거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뭐지? 응? 정보. 응? 정보가 다 알고 있지 못하더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특성. 부동성 한 개 돼 있어. 한 개 돼 있어. 응? 그래요. 또는 부동성. 잘 봐야 돼. 정보 활동 나오지. 정보 활동 나오면 이건 부동성이야. 정보 수집이 곤란했으면 이건 개별성이야.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말 아닙니까?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성격이 다 틀리잖아. 그죠? 다 틀린 결과가 뭐 있습니까? 그 결과가 뭐 있습니까? 각각에 있는 물건 성격이 틀리면 정보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개별성 때문에 정보 수집이 곤란한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 그러니까 정보 활동 나면 이건 부동성이고 정보 수집 곤란성 나면 이건 개별성이에요. 구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장난칠 게 뭐냐? 이런 걸 가장 많이 장난쳐. 요 두 개가.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단지 불안전 경쟁 시장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원인 자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어진다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만약에 있죠,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제 시장과 똑같다면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 2장, 2편입니까? 부동산 시장론 제목 쓸 필요 없어. 아마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론 썼단 말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부동산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얘는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시라고. 아마 그러면 거기 있는 차이점이 보일 겁니다. 그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 공통점 알 필요 없어. 자, 따라서 우리 책 가볼게 이제. 자, 책을 보니까 134, 135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5페이지로 갑니다. 자, 첫 번째 개념 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1번부터 가볼까요? 1번 딱 읽어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응?
그런 걸 지금 물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추상적이니 구체적인 의미가 없어. 거기서는 그런 거 설명보다 다른 거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늘 구체적인 공간 수반할 필요는 없는 추상적 시장 기구이다. 그죠? 쭉 나 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설명은 사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이런 분필 샀다 했을 때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합니까? 어디서 샀냐이 중요합니까? 땅을 사면 반드시 뭐 묻습니까? 그게 지금 중요하다고. 그 설명이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쓴다면 일반 재화들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수반될 필요는 없지만 부동산은 반드시 지역적 공간이 수반될 수 있는 구체적 시장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딱 들어야 된다, 문제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체적인 추상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이 말이 중요한 거요.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리적 공간이 항상 수반되어진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땅을 살 땅서 뭐 있습니까? 어디서 샀냐는 걸 반드시 물어주게 돼 있다고. 그죠? 근데 우리 분필, 자동차는 그럼 묻지 않거든요. 그죠? 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반드시 지역적 공간, 지리적 공간에 수반되는데 추상인이 붙이는 그냥 통과입니다. 그건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자,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뭘 보는가 하면요. 예, 갈로 2번이 중요한데, 갈로 2번을 하기 전에 먼저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강의 노트 봐볼게, 이제. 봐보면. 보기 전에 먼저 우리 OX 문제 13, 14 해결하고.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문제가. 13번 뭐요? 부동산 시장은 한정된 수요자, 한정된 공급자가 존재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건 고가성이죠. 그죠? 14번도 뭐 있습니까? 진퇴가 곤란하다 하죠. 이유가 뭐냐? 고가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1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예, 강의 노트 가볼게요. 이제 보니까 거기 있는 16페이지. 자, 부동산 시장 개념 해서 첫 번째 박스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중요하겠지. 그죠? 네, 그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있죠. 우측에 보니까 제가 하위 시장, 부분 시장 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위란 개념은 같은 말이 부분, 분화 또는 세분화 또는 같은 말이 뭐냐 결국은 조금 확대하면요. 국지적, 지역적 다 같은 말 보시면 돼요. 같은 말로. 자, 참고로 여러분들 부분 반대가 뭐예요? 전체죠.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구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목적이. 자, 전체 반대가 그 다음에 부분입니다. 전체와 부분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이를 보시면 되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전체면 여기 뭐 있습니까? 서울은 결국은 부분이죠. 서울이 전체면 종로구는 뭐냐? 부분입니다. 종로구가 전체면 그중에 종각. 종각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종각이 전체면 그 중에 보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이 있어요. 주거용이 뭐냐? 부분입니다. 주거가 전체면 그 중에 단독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원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뭐냐? 이게 부분. 얘가 전체면 그 중에 40평, 30평, 20평이 있어요. 40평이 부분. 이렇게 점점 쪼개어지는 게 곧 이 부분이라고.
좀 더 해볼까요? 얘가 전체면 그 중에 방이 4개, 방 3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 3개가 뭐냐? 부분. 요게 전체면 그 중에 큰 방 큰 거, 거실 큰 거 쭉쭉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쪼개지는 게 어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부분 시장이 왜 자꾸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분필은, 이런 분필은 부분 시장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응? 자, 이런 거요. 만약에 현재 원주시에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이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전체가 40평이야. 이제 8층에 보니까 801, 802, 803, 804, 805가 있어.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지만, 801호가 보니까 방이 4개야. 방 3개, 방 4개, 방 3개, 방 4개요. 근데 얼마 전에 801호 보니까 이게 6억에 매매되었어. 6억에. 자동 802호 6억입니까? 이건 좀 고민되는 거지? 803호는 6억이란 말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쪼개 보니까 같은 비슷한 물건 선택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가학인 부분 알지만 부분 시장을 쪼개진 목적이 뭔지 압니까? 상품에 대한 동질적인 물건을 찾을 목적이야. 같은 물건. 동질적인 물건이라면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자, 왜 801호가 6억이면 803호도 왜 이게 6억입니까? 비슷한 거지.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대체가는 거지. 따라서 동질적인 물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체제가 존재한 결과 이것 때문에 뭐 있습니까? 네, 탄력적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뜻이.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했지만은 세분화될수록 탄력적이라는 말 썼죠. 그죠? 그 말이 이거야, 이거. 응? 그러면 하위 시장인데 어떤 특징인지 압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자, 일단, 거꾸로 합니다, 이제는. 물건이 있어. 가격이 있어. 지역이 있어. 그 다음에 대체성이 있냐, 없냐, 요거까지 가야 되는 이제는. 자, 해보자고. 분필부터. 같은 분필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 가격도 같이. 한 번 더. 같은 분필은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격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갑니다. 부동산은 똑같은 30평인데 가격이 같단 말은 같은 지역, 다른 지역? 같은 지역이죠. 유사 지역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평이 있는데 가격이 달라. 다르면 지역은 다른 거지. 강남 지역과 원주야.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대체 안 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 시장을 쪼개보면요. 지역마다 결국은 가격이 다 틀리단 말뜻이. 근데 이 분필은 뭐 있습니까? 하위랑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뭐 있습니까? 문제 15번 문제. 15번. 자, 앞에 조건이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것은 동일 지역이지 존재함으로 대체성이 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했을 때 가격이 달라지는 것은 이룰 수 있어요? 가격이 달라지면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서 대체성이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16번은 그냥 자동 통과입니다. 하위 시장이 존재하면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런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으면요. 자, 책 볼게 이제. 따라서 우리 책에 보니까 135페이지 있는 메뉴에 있는 양갈로 2번을 딱 보니까요. 자,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 이제. 2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사 부동산에 대해서 유상 가격이 형성되는 지리적 구역이다. 했는데, 사실은요, 앞에 이런 말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왜 이게 문제 있는가 하면요.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요.
앞에는 사실은 이 말 들어야 됩니다. 양, 질, 위치 등이 이런 말 들어야 돼. 사실. 양, 질, 위치 등이 유사한 부동산에 대해서 들어야 돼. 그래서 가격이 균등해지는 지리적 구역이다. 또는 뭐 있습니까? 예, 구체적 시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자, 양, 질이 등이 유사하다는 말은 뭐예요? 부동산이 유사한 거지. 네. 위치가 유사하다는 말은 말뜻이 뭐예요? 위치가. 아니, 위치. 지역이 같다는 소리지, 이게. 그죠? 그러니까, 양, 질, 위치 등이 유사한 부동산이면요. 부동산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 유사하니까 가격이 균등해진다 말 뜻이거라고, 원래는. 하여튼 그 앞에 그 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어디 써야 됩니까, 책에? 갈로 2번에. 앞에, 거기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1항 그 뒤에 들어와야 돼. 양, 질, 위치, 등이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정확한 표현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시장 분류 통과.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부동산 시장 기능. 우리 책에 기능 나 있는데 어쨌든 기능은요, 이래 보세요. 우리말로 쓰면 역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죠. 웃기는 이겁니다. 자, 물어보죠. 스마트폰 있죠. 우리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어떤 거니까? 어떤 거? 근데 이건 쉽게 말하는데 거꾸로 하면 배추 시장 기능은 뭐 있습니까? 배추. 응? 배추 파는 시장 기능 뭐 있습니까? 또 부동산 시장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거 묻는데 그죠?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배추 가격 알 수 있지. 또 거기 있는 배추의 어떤 질 등을 정보 파악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일본 배추 파는 시장 기능이나 사실은 뭐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능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 보통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이 기능은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앞말만 따서 하시면 굳이 이 안에 구체적 내용 사실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책 봐보자고요. 책을 보니까 1번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우리 시장 가보니까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양만큼만 사가지고 갑니다. 보통 뭐 정상적인 필요 이상의 양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 가져가는 그만큼 자원 배분 기능, 배분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요 말이 가격 형성 기능인데, 자, 우리 시장, 자, 물어보자고요.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가격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거지. 근데 이 가격 형성 기능 대신 가격에 대해서 창조와 파괴 기능이라는 말을 쓰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요. 보세요. 3년 전에 보니까 우리 집을 갖다가 내가 3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현재 이 집을 팔 거요. 팔면 무조건 지금도 3억 합니까? 이게 보니까 뭐 3억 5천 될 수도 있고 2억 5천 될 수 있죠. 그럼 과거에 만들어진 가격이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거지. 그래서 가격 형성 기능 같은 말이 창조와 파괴 기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뒷장 가볼까요? 절대 그 책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자, 뒷장 보니까 3번 교환 기능. 자, 이 말이죠. 교환 기능. 돈을 주고 그 물건 가져오지. 돈과 물건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걸려 4번 그냥 필요 없으면 넘어가세요. 그런 기능 아니에요, 이건.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이 뭐냐? 정보 제공 기능. 정보. 그러니까 정보 제공 기능.
아까 있던 겁니다. 현재 보니까 여기 있는 원주 지역에 보니까 아파트가 많다 적다. 가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파악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번째 뭐 있습니까? 양과 질 조정 또는 조절 기능인데 이건 사실은 보니까요. 어쩌면 수요자보다 공급자 측면을 말하는 것 같아. 자, 물어보자고. 현재 보니까요. 이 원주시에 보니까 주택이 굉장히 필요한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그럼 공급자는 결국 뭐 있습니까? 물건 만들 때 양적인 측면을 고려합니까? 질 고려합니까? 그죠? 다시 이미 1가구 1주택이 이제 달성되었어. 되면 공급자는 뭘 고려하겠습니까? 더 좋은 걸 만들 거죠. 이와 같이 시장을 보면 뭐 있습니까? 양과 질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뭐 있습니까? 요 정도 5개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 22번 문제 풀자고. 이건 좀 이따 풀게. 지금 풀려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는가 하면요. 138페이지 갑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요. 자, 일단 항상 공부할 때 우리 앞에 특성했지만 얘는 반드시 비교할 때 생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특성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세요. 즉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생각하세요. 하는데 자, 이때 우리 비록 제가 이렇게 암기는 하지만요. 실제 이건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록 하지만 실제 뭐 있습니까? 이거 이외에 부동산 시장 특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겁니다.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합니다. 자, 일반 재화. 분필은 전국적입니까? 지역적입니까? 일률적입니까? 개별적입니까? 일적이죠. 부동산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에요.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게 뭐냐? 요거 나왔어요. 요거. 요 말. 그러니까 균등해진다라고 시험 나왔어.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을 기억하지 말고 무조건 항상 비교할 것은 틀린 말이 여기서 나와. 응? 일반 재화에서. 그렇게 내용을 공부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길죠? 주택이죠. 그러니까 분필은 뭐 있습니까?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하면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있다고. 그래서 수요 공급 조절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주택은 뭐 있습니까? 집을 만드는 게 워낙 오랜 시간 걸리다 보니까 수요 공급 조절 곤란성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가끔 보니까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이건 단기는 그 결과 지금 당장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 보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결과 뭐 있습니까? 가격이 정상보다 폭락할 수 있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런 게 보통 뒤에서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 가끔 모여서 보니까요. 요 말 대신 이렇게 해서 장난치는 친구가 있어요. 절대 있죠. 우리 시험에서 이거 장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보다 요 말보다 요걸 집어넣는다 항상 문제에서.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 하면 이 뒤에 있는 글자를 지금 장난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특성 자체가 분명히 뭐야? 차이점을 묻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와 다른 얘만 갖고 있는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틀리긴 할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 대신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큰 의미 갖지 말고 무조건 앞에 있는 분필과 서로 비교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자, 또한 야치 분필은 만약에 서울에서 100원 하면 여기 있는 청주도 100원, 원주도 100원이죠? 결국 분필 가격은 공개돼 있죠. 근데 주택 가격은 서울이 보니까 5억 한다 해서 이 원주도 5억입니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가 공개돼 있습니까? 비공개죠? 자, 또한 야치 분필은 어떻게 생겼냐 물어봤을 때 이건 말할 수 있지. 근데 거꾸로 단독주택 40평이 어떻게 생겼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분필은 표준화되어 있는 물건이지만 또는 뭐 있습니까? 시장이 조직화되어 있는 물건이지만요. 반대로 뭐 있습니까? 네, 분필은 부동산은 표준화되어 있지 못하죠. 또 조직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말 항상 장난쳐 실제 시험에서 이걸 싹 빼버리고 뭐 있으면 시험 낸다고. 이게 야비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얘 반대 이 특징이 있잖아, 분명히. 얘 걸 분명히 냈단 말이야, 이걸. 그러니까 항상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비공개, 비조직, 비표준입니다. 따라서 왜 이게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에 대한 성격이 있는가 하면요.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뭐 때문에?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가끔 우리 다른 책들을 보는 게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을 가끔 설명하면서 하지 마. 알 필요 없으니까.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좀 기억하시라고. 개별성 때문에 비표준, 비조직, 비공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기타에 보니까요. 분필은 개인이 만들 수 있죠. 그죠?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결과 이건 사법적인 제한만 받겠지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부동산은 보니까 땅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가한테 있지.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법상 제한도 뭐 있습니까? 받는다 이거야. 그 결과 이것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진다고. 공법상 제한을 분명히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현재 이 지역 재개발하겠다 또는 세율을 올리겠다. 이 정부 정책이지.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다고 이게.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시장 기능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죠. 시장 기능이 저하된다고 이게. 이런 특징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이 지역을 재개발한다라고 생각하면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지. 그죠? 폭등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결국은 이런 시장 기능이 저하된다 이 말은 가격이 뭐 있습니까? 정상 가격과 다른 왜곡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뒷말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요 자가 뭔가 하면, 자, 물어보자고. 분필 살 때 은행 돈 빌립니까? 집 살 때는요. 그래서 이걸 자금의 융통성, 유용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말로 할게. 자, 분필은 외부 환경에 영향 안 받지. 땅은요. 그래서 외부 효과 발생합니다. 자, 여기 이행과 전환입니다. 인데, 이거 알고 있죠? 용도 다양성 때문에 이행과 전환 가능하죠? 또 부동산 금액은 워낙 큰 금액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금을 투자했을 때 일시에 다 돌려받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장기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요. 이걸 좀 더 확대하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금의 유용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 즉, 한예로서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수요는요, 공급은요, 얘는 요걸 장난치 항상. 얘는 이렇게 장난치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거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 특성 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해서 그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자, 일단 지금부터 우리 OX 문제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22번부터 할 거요. 뭐 물었던 거요? 기능 물었어. 이렇게 비슷하게 물었던 게 16회 때 시험 낸 적이 있어요. OX. 왜 틀렸어? 그렇지. 기능이란 말과 특성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기능은 역할. 특성은 뭔가 하면 차이점이야. 여기 보세요. 자, 이 기능은요. 이 기능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배추 파는 시장 가볼까? 자원 배분되지. 돈 주고 물건 사오지. 가격 형성되잖아. 정보 파악할 수 있잖아. 양질 조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능은 부동산 시장 이외에 모든 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 특성은, 이건 뭐예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야비하지만 과거에 18회 때 시험 냈던 게 이런 형태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할 건 기능이란 말과 특성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맞지만 거기서 외부 효과는 반드시 부동산 시장 특성 속에 포함되긴 틀린 거예요. 그래 보시고, 자, 다시요. 어디를 가는가 하면요. 17번. 예, 시장은 지역적이면서 개별적이다. 자, 18번 수급 조절 곤란성이죠. 19번 비공개, 비표준, 비조직, 개별성. 그 다음에 20번 대출금리 하락하면 수요, 공급. 예, 21번 공사법의 규제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뒤에 있는 말을 보통 장난 안 씁니다.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왠지 또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규제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뭐 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지, 그지? 시장 활성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죠? 네, 일단 그런 형태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 보시면 아마 뭐 더 이상 낼 게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책 가보겠습니다. 책에 139페이지요. 자, 첫 번째. 이건 굵은 글씨만 정리하시면 139페이지. 자, 시장이 국지적, 같은 말, 지역적, 같은 말, 부분. 그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거기 있는 갈로 2번. 비표준화. 그죠? 이건 개별성을 아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수급조절 곤란성. 자, 일단 수급조절 곤란성 부정성보다는 좀 달리 봅니다. 이건 뭐 있습니까? 영속성이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건 시험 안 낸다고. 수급조절 곤란성 부정성 쓰면요, 그 반대로 영속성 지문이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그냥 통과하시라고. 그다음 네 번째 비공개, 또 엄밀성, 그다음에 개별성이죠. D장 가볼까요? 비조직성. 6번은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자, 이런 겁니다. 설마 우리 분필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줍니까? 집은요. 그래서 이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비교하시라고 안 되면. 분필과 잘 비교하면 금방 나오게 돼 있어요. 7번 공사법에 대한 규제 많죠? 이 말은 법적 규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8번, 그 다음에 금융적, 금융의 유용성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어디를 보는 거 확인 학습 갑니다. 그 중에 제가 뭘 지금 하고 자는가 하면요. 사실은 3번 문제를 하고 3번 문제. 자, 유사한 부동산이라 하여도 부분 시장별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여기까지 OX? 맞죠? 그죠? 같은 물건이지만은 시장별로, 동네별로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설명된 건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야? 시장을 쪼갠 거 아니야? 쪼갰다 이게 뭐야? 하위시장이야. 같은 말 부분시장 또는 분할시장 쓴다고. 결국은 하위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보시고 전 넘어갑니다. 이제 141페이지 주택시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넘어가서 뭐를 보는가 하면요. 142페이지 보니까 주택시장 분석의 기초 개념이 있어요. 용 가볍게 딱 두 개 말 거예요.
요것만 하시면 돼. 주택시장은 크게 두 개 있습니다. 물리적 측면과 내가 느끼는 서비스, 효용, 측면 두 개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물리적 측면은 뭐 있습니까? 이건 동질적인 물건이 아니라 이질적인 성격이 있어요. 거꾸로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핫팩으로 만들어진 것, 이게 서비스 측면인데 이때는 동질적인 측면, 동질적. 그러면 중요한 건 수량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고요. 자, 물어보자고요. 자, 이런 건 몇 개죠? 분필어 두 개죠? 자,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30평이 하나 있어. 60평이 하나 있어. 90평이 하나 있어. 몇 개요? 3개입니까? 6개 아니고? 아니, 여기 한 개면 요거 2개 아닙니까? 맞잖아. 그래서 우리 항상 주택은 한 개, 2개 씁니까? 한 채, 2채요? 한 채. 그 말이야, 그 말. 물리적 측면 똑같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한 개, 2개 이 말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있어요. 서비스란 말 뜻이 뭐냐? 내가 느끼는 만족을 통해서 서비스는요, 핫팩으로 표시한 게 뭐냐? 그게 집값. 만약에 있죠? 여기 있는 원주시에 있는 60평이 만약 이게 한 9억 정도 한다면요. 강남에 있는 30평이 만약 9억 한다면 이건 동일한 물건이야. 동일한 물건. 이렇게 해서 이걸 넣었다면 한 채, 2채란 쓰거든요. 쓸 때. 이럴 때 뭐 있으면 이때는 분명히 동질적인 물건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이때는 수량으로 측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부동산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 둘 중에 어느 걸로 분석해야 됩니까? 어느 것으로? 그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물리 측면이 아니라. 요것만 아시면 안 돼.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책에 열심히 설명된 게 뭐냐? 이런 거 설명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중요한 건 다른 건 하지 말고 있죠. 양갈로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있지? 동그라미 2번. 그것만 줄거 놓으시라고. 그래서 거기 설명을 쭉 다 보셔야 됩니다. 물리적 측면이 아닌 효용적 측면에서 분석하기 때문에 주택의 양은 동질화된 상품을 취급하여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봤으면요. 우리 OX 문제 23, 24 그 두 개만 딱 정리하면 끝나겠네. 자, 23번요. 물리적 실체로 보면 이질화된 상품입니다. 그래서 물리주택 그 자체로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24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용적인 주체로 보면 동질적 상품이죠. 따라서 주택의 분석의 대상은 반드시 서비스 측면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144페이지 있는 여과 과정 할게요.